8입니다. 9는 뭐냐? 9분. 8이죠? 8. 9분. 9분은 뭐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아까 봐봐. 지와 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선 성대학자는 하위 개념, 신학자는 하위 개념. 신학자 중에서 18세기 홍대용, 19세기 최양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점점 구분해 갔죠. 이렇게 상위에 사라져 가는 게 구분이고. 지는 뭐냐? 지정인데 정의와는 다르게 이건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는 뭐냐? 실, 비교, 11,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 비는 공통점을 얘기하고요. 대는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것을 서로 맞추는 걸 비교라고 하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서로 대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 달에 한 200벌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니 당신은 여집 천이 아빠는 500씩 버는데 당신은 왜 200밖에 못 벌어?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그 천이 아빠랑 나랑 비교하고 그래? 응? 왜 천이 아빠랑 나랑 대조하고 그래? 다 맞죠?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면 아버님 어디서 비교하고 그러십니까? 200과 500은 대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뒤지죠. 다음 정 12번 정의. 정의는 다른 말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교체해주세요. 저기 아시죠? 여기 앞에 가면. 자, 정의는 여기 아까 유추 밑에다가 발표하고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크기가 다릅니다. 얘는 하위 개념, 얘는 상위 개념, 얘는 구별되는 특징, 구별 특징. 얘가 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이 나오면 머릿속에 하, 구별 특징, 상, 요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 숙제로 풀게 되는 그 독서 비문학에는 이런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맞춰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물기가 안 빠졌는데 그냥 쓸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란 문학이죠. 시는 문학입니다. 시는 문학인데 문학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소설 수필과 다른 시만의 특징이 뭐로 쓰여져 있어요?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는 운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이러면 시에 대한 뭐가 돼? 정의가 되죠. 이상샘은 무슨 셈이니? 국어셈이죠. 국어셈 중에는 조용한 셈도 있고 부드러운 셈도 있고 산만한 셈도 있고 시끄러운 셈도 있죠. 시끄럽죠. 이상샘은 개시끄러운 국어셈이다. 이런 분이 나에 대한 정의가 되죠. 알겠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의 방법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논증으로 갈까요? 논증 여기 설명 다음에 밑에 논증 3개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다음 첫 번째 연역법입니다. 앞은 주장이고 근거고 이 근거에 따라서 어떤 결론, 주장을 내는데 근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연역법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왜 큰 거에서 작은 거냐? 얘는 보편적인 거. 얘는 특수한 거. 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에 의해서 특수하고 구체적인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쉽게 할게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부터 전제가 가요. 근거가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 모든에서 나는 어떤 개별이 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죽는다가 되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3단 논법이 이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부터 시작하니까 근거가 모든부터 하니까 얘는 진리를 얘기할 때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참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여정적 추론은 참입니다. 귀납법이라고 있어요. 이 귀납의 귀자가 무슨 귀자니? 돌아올 귀자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답니다. A가 죽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 근데 A가
근거가 빈약하죠. 이상쌤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죽나 보는 거야. 아, 이상쌤 친구도 죽네, 엄마도 죽네, 와이프도 죽네 등등하면서 각각의 죽는다의 각각 개별적 사례를 포함해서 뭐 보배적 사례로 가는 거죠. 이게 기남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참이 될 수도 있고 OR 거짓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 백조 무슨 색깔이냐? 흰백자니까 백조가 흰색이죠. 우리나라 백조 하얗죠? 미국 백조 하얘요. 일본 백조도 하얘요. 그렇죠? 독일 백조도 하얘요. 근데 뉴질랜드 백조에 검은 거 있거든. 도레미이 있어요. 블랙스완이라고. 검은 게 있어. 그러니까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뭐가 돼? 거짓이 되버리죠. 모든 과학적 가설들이 비난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공룡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설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그 이론들을 세워나가는 게 비난적 추론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니?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했지?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하늘이 돈다고 했잖아. 청동 하늘이 돈다고 했잖아. 그 당시에는 이게 뭐니 정상과학이었어. 근데 갈릴레이가 만원경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다가 하늘 도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지러워. 어지럽지? 이 지구가 도네. 그래서 지구 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거의 BTS급. 갈릴레이는 이제 막 미스터 트롯2에 나오는 134번급 이렇게 된 거야. 보니까 나 BTS인데 야 너 군대 갈까? 나 진이야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레이가 못하고 있다가 재판 걸었거든요. 졌거든요. 갈릴레이가 져서 나오면서 에이씨 그래도 지금 하면서 나왔단 말이야. 갈릴레이가 맞다고 생각하니? 너희 지금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건 참임이 밝혀질 때까지, 거짓임이 밝혀질 때까지만 참이에요. 지구가 돈다고요. 코페르니쿠스가 맞을 수도 있죠. 누구 우주 끝까지 가봤니? 우주 끝까지 우리 안 가봤잖아. 안 본 가설이잖아. 모르는 가설이잖아. 만약에 기술이 발전돼서 로켓이 쏴져서 몇십억 강림 가서 우주의 끝을 발견했잖아. 빅뱅이면 막 팽창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우주의 끝에 도달했어. 세상에 우주 끝에 갔더니 우주 전체가 타는 게 돌고 있는 거야. 우주 전체가 코페르니쿠스가 맞았네. 요런 게 융합적 사고예요. 융합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자꾸 다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그치? 재밌지? 그래서 귀납은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거짓임이 밝혀질 때까지는 참인 거예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어려워하는 변증입니다. 변증법은 뭐냐? 얘하고 얘가 정과 반이에요. 이 두 개가 근거로 서로 싸워. 근데 하나는 기결되지 않아요. 뭐로? 하나로 합의되는 거. 이게 정반합입니다. 2022학년 수능에 이 정반합의 원리, 해결의 정반합을 통해서 종교와 예술과 철학의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개 어려웠어요. 선생님 옛날에 기출 한번 풀어보셨죠? 기억도 안 나나 보네요. 그래서 정반합은 뭐냐? 보세요. 정의 딱 원래 저기들 가설이 있어요. 얘들아, 법이 있죠, 법.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우와, 그럼 우리가 막 수업하다가 물이 덜컥 들려. 안녕하세요, tun창 경찰서입니다. 이상쌤이시죠? 예. 못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난 잡아봐요. 그럼 쌤은 갈까 말까? 쌤은 갈까 말까? 안 가요. 왜? 내가 법률 지문 비문학 하는데 날 잡아가려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체포 영장이 있어야 돼요. 법원에서 발급을 합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못 잡아가요. 이 학생들 자들한테 너희들 진짜 위험한 세상이고 무서운 세상이야. 밤에 열차 한국 끝나가는데 왜 모르는 아저씨가 야, 나 경찰인데 너 잠깐 조사할 게 있으니까 따라와. 미친, 영장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경찰은 절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써서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진 않아요. 그렇잖아. 바로 학생이 가는데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저기 내가 같이 가주니까 네가 더 무서워해. 개새끼야, 도망가는 거예요. 자들 얘들아, 경찰은 내 사생활 침범할 수 없어. 왜?
너는 개인의 인권이 있고 나 세금 내고 살고 나의 죄를 인정할 만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후금영장 이게 다 있어요. 그건 경찰이 발급하는 거 아니야. 검찰이 하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보고 영장해?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영장이야. 너희들 1987 영화 보면 거기 검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법원 가서 막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안 봤구나. 자, 봐봐.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범할 수 없어요. 근데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범할 수도 있어요. 조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즉, 내가 살인범이야. 막 하고 있다가 우리 이 선생 못생겼어요. 네. 살인했잖아요. 나? 뭐가 때리지? 그러면 바로 현행법으로 잡아가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범할 수 있어? 없어. 너는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범할 수 있어. 합의는 결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법은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CCTV 왜 이렇게 설치를 해? 지금 뭐 개인의 어떤 인권 보고 안 되잖아. 초상권 보고 안 되잖아. 야, CCTV 있어야 뭐 할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잖아. 그래? 범죄 예방이고 그러면 다 달지 말고 범죄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만 달아. 그게 변정법도 처음입니다. 상당히 세련됐죠. 아하. 이 선수 왜 이렇게 고기 많이 처먹어 뚱뚱해지게? 아니야, 채소만 먹으면 안 돼.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채소도 먹어. 고기 먹어? 채소 먹어. 어떻게? 난 고기도 좋고, 난 채소는 싫은데 어떻게? 섞어 먹으면 돼요. 섞어 먹어도 어차피 채소는 곤란해지죠. 이게 변정법도 처음입니다.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5개입니다. 아, 거기 다시 볼게요. 10, 13, 14, 15입니다. 그래서 15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배고파. 먹을 거 있는 사람 누구? 먹을 거. 이것들이 뒤진다. 이걸 줬어. 자, 다음. 지도 갑니다. 지도. 이거는 시간을 넣어서 생각하시 풀게요. 자, 쌤 앞에 좀 떠주세요. 자, 지도는 몇 페이지니? 봐봐. 19페이지, 19페이지. 여기 앞에 좀 써주시고.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촬영되는 중이가 참? 어머. 꺼져 있어요? 심해야, 심해. 자, 할게요. 지도. 빨간색으로 밑줄, 네모. 빨간색으로 네모. 지도는 지표 공간에 관한 인간의 의사소통서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버려. 아무도 먼 옛날에는 흙이나 모래 또는 돌에 간단하게 공간 정보를 나타냈어. 우리나라 교리가 3,000년 전에 선사인 남긴 한국의 공간 정보 그림을 확인되었고 고구려 벽화 요동성시의 그림을 발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군사용 혹은 행정용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발견. 지금 전하죠. 이 제작기를 발달하고 다행입니다. 지도는 많은 변천, 지도 네모 쳤죠? 원의 변천. 이 지문은 지도의 변천에 대한 얘기예요. 빨간색으로는 지도하고 변천만 미술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조선시대 이전, 고려까지입니다. 이제는 조선부터입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지도는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되는 것으로 조선 초기에는 조선 건국의 에너지가 각종 지도를 펴요. 예로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 역대국 지도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 그림이에요. 여기가 한반도고요. 우리나라 조선이고요.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한반도가 아프리카만 해요. 엄청 크게 그렸죠.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4분의 1 정도 돼요. 혼일강 역대국 지도 대단하죠. 이렇게 혼일강 역대국 지도를 그리고 중국, 일본과 유럽, 아프리카의 당시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냈죠. 이 지도는 실제로 측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대 기술들로 조합해서 제작한 것으로 신흥국가 조선을 세계 속에 확인하고 싶다. 왜? 신흥국가 조선을 세계 속에서 확인하고 싶다. 크잖아. 큰 조선 건국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 신흥국가 조선을 알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십니다. 조선 후기를 간다. 자, 빨간색으로 아까는 어디? 조선 전기 시간이 흘러가죠. 조선 전기 초기 이제는 조선 후기 달라집니다. 변천하죠. 목판 이전설의 발달로 목판 번지가 많이 제작했는데 지도의 크기가 대응되었으면 또 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도 상세하고 풍부. 그런데 조선시대 제작 지도 대부분 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통치 행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했다. 밑줄 칠건 조선 초기, 조선 후기. 내용들은 봅니다. 자, 개항 이후 밑줄. 자, 조선 후기 이후, 개항 이후
서양계 들어왔네요. 서양의 인생 기술과 지도 제작 기술이 도입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인의 서양 정글학 지도 제작 기술이 있고 이들은 한반도 스타일을 위해 지도를 제작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는 여전히 통치와 행정의 나쁜 도구 역할. 광복 이후 되어서 비로소 지도는 대중들에게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래. 그럼 보세요. 지도의 변천인데 조선시대 이전, 조선 전기 후기, 대항과 광복 이후 근래 이렇게 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죠. 근래 컴퓨터 영역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영역이 다양화되니까 컴퓨터 지도가 발달했다. 컴퓨터 지도는 마치 수치 지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크게 달라.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 사용되던 기호체를 사용하되 각종 지리 정보들을 표준 코드로 분류, 저장한 지도. 수치 지도는 토지 이용, 지적도, 제수비 지도, 도로 지도, 기상도, 실생도와 같은 이것들과 같은 주제도. 그럼 얘는 무슨 가지? 얘들을 다 아우르는 상위 개념, 얘들은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지도들을 뭐하는 이런 지도들과 같은 주제도가 되죠. 이거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문제 볼까요? 5번입니다. 기억, 뭐뭐와 같은 때 의미로 쓰인 것. 왼쪽에 하위 개념, 오른쪽이 상위 개념 나오는 거 몇 번밖에 없니? 거세, 소화제, 해열제, 뭐 무슨 제가 많이 속하죠. 그러니까 얘가 상위 개념, 얘가 하위 개념 몇 번? 이런 거 그냥 바로 풀 수가 있고요. 다시 지문으로 가서 자 같은 주제도의 전이 사동적인데 이와 같이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체계를 지리정보 GIS, 지금 GPS까지 갔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지도는 각 시대 필요에 따라 전체적으로 발달. 지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들 정보는 당대 사람들의 삶의 의미.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나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접해. 이런 점에서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야. 우리가 지도라는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각가지 의미를 이끌어낼 때 지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은 두툼한 한 권의 책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지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문제 봅니다. 자, 윗변에가 일치하지 않는 거 5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있죠.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된 게 언제인지, 주제도가 발달한 게 언제인지를 이 밑에다가 써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항 이후, 광복 이후, 근래 이런 것. 주제도 발달한 시기와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된 시기를 찾아볼게요. 5번에. 그 밑에다가 찾았나요? 보물찾기. 자, 쌤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된 건 여기 나오네. 언제니? 지도의 크기는 조선 후기죠. 그 다음에 주제도 발달한 건 언제니? 근래죠. 그죠? 그런데 5번에 절차를 하면서 5번에 뭐라고 했니?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주제도 발달했다. 시기가 안 맞잖아요. 얘는 조선 후기고 얘는 근래인데 얘가 대형화되고 이게 발달했다는 어떤 인과적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답이 5번인지 알겠죠? 두 번째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지도해요. 자, 이게 공간 정보인지 시간 정보인지 알 필요 없어. 왜? 다 공간 정보잖아. 다 공간 정보인데 하나만 딱 나온 게 있어요. 현상세 들고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 문단 아니면 여기 몇 번째 문단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수치 지도는 새로 나온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던 기호체계를 사용. 생각해도 몇 줄? 네 번째 문단이니 근래 나오는데 근래. 자, 수치 지도는 얘는 진짜 보여?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를 해줄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럼 훨씬 잘 보일까? 그지? 너는 보여? 자,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된 기호체계인데 공간제 봐봐.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는 얘도 기호체계고 얘도 기호체계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가 다 기호체계니까 공간 정보를 무슨 체계로? 기호체계로. 1번이 딱 떨어지죠.
1대1 대응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 다음 윗글의 내용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제절하지 않은 거. 잠깐만. 이 문제가 없네? 그죠? 자, 여기 밑에 문제 보면 여기에 해석을 전제하지 않은 게 1, 3, 4, 5 나오죠. 거기 3번 보면 봐봐. 조선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 나오지. 근데 거기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림 볼까? 그림이란다. 여기 볼까?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 여기? 혼이관이 옆에 있는 건국의 에너지가 지도.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 실흥국가 조선을 세계에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소망이니까 당연히 국가는 곧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조선 건국의 에너지, 국왕의 에너지를 보여주기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쉬웠겠죠. 왜 답이 3번이 나오죠?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좀 빨리 갔어요. 자, 이게 1대1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1대1 할 때 바로 이 문제입니다. 4번. 윗글의 내용을 봐. 참고한 책에 있도록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찾아보세요. 4번 별표하고요. 4번 찾는 사람은 사람한테 손 들고 지문에서 찾아서 밑줄 치세요. 지문을 짚어주세요. 3분 줄게요. 3분. 쌤 수업을 치면 될 테니까. 3분. 지금 영상 보는 학생들도 요 4번은 별표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나와서. 맞습니다. 밑줄 쳐보세요. 지문에서. 지문에서 밑줄 치면 이유가 나와요. 첨부 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문에서 찾고. 다 했어요, 선생님? 어디? 맞습니다. 지문에서 찾고. 그죠? 안 보라. 이 벌릴 수가 없지. 지문에서 사네요. 잘했어요. 지문에서 찾으세요. 맞았어요. 오케이. 몇 분 남았나요? 2분이요. 2분이나 남았다고요? 너무 많이 줬나? 같이 하자.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쌤 주목. 어렵죠? 답이라고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렵잖아. 그래서 1대1이 중요한 겁니다. 볼게요. 아마 이거를 들으면 이래서 그랬구나. 맨 마지막에 볼게요. 현관펜 주세요.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자, 아까 이 네모는 창인데 우리는 지도라는 뭐니? 창을 통합니다. 지도는 창인데 그걸 통해. 자, 우리는 지도라는 창을 통해요. 얘들아, 뭐뭐를 통해. 이게 뭐니?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 한자로 뭐라고 해요? 매개물이라고 해요. 이게 지도라는 창을 통해 지도는 뭐니? 인식을 매개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도라는 창을 통해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답지 5번에 매개로 가는 거고요. 그럼 인식의 확대를 볼까? 확대 볼까요? 확대. 짜잔. 여기 나올까? 자, 창을 통해 매개고요. 자, 우리가 지도창 세 개를 이해하고 갈 수 있다. 지도는 자, 여기 지도 볼게요. 지도 몇 장짜리? 한 장짜리죠. 한 장짜리 지도가 여러 장이 줬잖아. 자, 한 장짜리 지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은 두툼한 한 권의 머리, 두툼한 책. 한 장짜리가 책이에요. 여기 있는 걸 확대해야 포함되듯이 한 장짜리를 차곡차곡 확대해서 축적해서 쌓아놓으면 뭐가 돼? 책이 되지. 그럼 몇 번이 돼요? 인식에 아까 봐봐 두툼한 한 권의 책은 한 장짜리가 확대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내는 출제를 쓰면 다른 말을 더 올렸을 건 확대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인식의 축적.
인식의 누적 이렇게 훨씬 더 어렵겠지만 이 사람은 확실한 걸 썼네. 답의 근거를 찾아서 그거를 내비게이션처럼 추적해서 가는 역할을 이번 1월 내내 해야 됩니다. 2월은 여기에 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소설하고 고전하고 해야 되니까 비문학 지문은 우리가 2주 반 혹은 3주 하거든요. 비문학 지문할 때 완벽하게 정리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 주 숙제는 그 수능 빠져 비문학 혹시 있는 사람? 빠져 비문학 꺼내보세요. 있다. 얘들아 이 책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책은 1월 31일까지 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다 끝나고 나면 똑같은 출판사에 빠작 문학을 합니다. 역시 그것도 두 개를 같이 해. 그러니까 얘 끝나고 빠작 문학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새로운 출판사 사지 말고 3개월은 우리가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선생님이 요거 프린트가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어디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다 뽑아줄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이학생님 이쪽 프린트. 그래서 얘들아 보세요. 이번 주 숙제는 자 1번부터 어디 갔어요? 1회부터 어디 갔니? 내가 따로 올리겠지만 1부터 9까지입니다. 1부터 9까지 풀고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내가 단톡을 만들면 오늘은 좀 힘들어요.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게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단톡을 만들면 거기에 선생님 저는 화목토 할게요. 월수금 할게요. 이 두 개 중에 고르세요. 적어줄게. 이제 꺼도 돼요. 화목토